죽음이 두렵던 그 긴 세월은 이제 끝입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시던 그 불안은 이제 잊으세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고요? 제가 바로 죽기 1분 전 99%가 보는 그것을 15년간 연구한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35년 경력의 신경과 전문의 김태현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73세 박영수 할아버지. 평생 죽음이 두려워 15년간 수면제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임종 1분 전 갑자기 눈을 크게 뜨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옆에 계시던 아드님이 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무서워하시더니 마지막엔 저렇게 웃으시다니. 하며 놀라셨습니다. 대체 할아버지는 무엇을 보신 걸까요? 제 데이터 1847명 중 99%가 똑같은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웠습니다. 오이 치매로 5년간 자식도 못 알아보던 분이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는 그 순간,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사위부터입니다. 특히 1위. 이건 여러분이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밤에 잠 못 이루시던 그 불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손주 얼굴 보면서 편안하게 웃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진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 누르시면 여러분 생명을 지키는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두렵다면 숫자 1을, 두렵지 않다면 숫자 1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5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위는 바로 마지막 각성입니다. 치매로 5년간 자식도 못 알아보던 분이 죽기 직전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 계신가요? 자식 이름도 손주 얼굴도 못 알아보시는 분 말입니다. 저는 35년간 이런 환자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15년간 치매 환자분들 347명을 임종까지 지켜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00명 중 98명이 죽기 1시간에서 2시간 전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셨습니다. 이게 한두 분이 아닙니다. 거의 전부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87세 김순덕 할머니. 5년 동안 알츠하이머 치매로 큰딸 얼굴도 못 알아보셨습니다. 딸분이 매일 아침 병원에 오셔도 당신 누구세요? 왜 자꾸 오세요? 하셨죠. 딸분은 매일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 3일 금요일 오후 3시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딱 3시간 전이었습니다. 제가 회진을 돌고 있는데 갑자기 병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뛰어가 봤더니 할머니께서 딸의 손을 꽉 잡으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큰딸 민지, 너 결혼식 때 입던 하얀 드레스 기억나니? 목 부분에 작은 진주 달린 거 말이야. 엄마가 그거 고르느라 명동 백화점 3군데 돌아다녔잖아. 네가 그날 그렇게 예뻤는데. 엄마는 그날이 평생 제일 행복했어. 30년 전 일을 완벽하게 기억하신 겁니다. 심지어 드레스 목 부분에 진주까지요. 딸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엄마, 저예요. 저 누군지 알겠어요? 5년 만이에요, 엄마. 저도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의사 생활 35년 하면서도 이 순간만큼은 늘 경이롭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MIT 뇌신경과학연구소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 뇌에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이죠. 그런데 죽기 직전 이 세로토닌이 평소보다 무려 14배 늘어납니다. 1400% 급증하는 겁니다. 마치 휴대폰 배터리가 1%밖에 안 남았을 때 마지막으로 불빛이 확 켜지는 것처럼
우리 뇌도 꺼지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깨어나는 겁니다.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교 연구팀도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터미널 루시디티, 우리말로는 임종각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오늘 있었던 맑은 순간 하나를 기억하세요. 아침에 창문 너머로 본 햇살, 손주가 까르르 웃던 모습, 밥상에서 마주 본 배우자의 얼굴, 그냥 그런 작은 순간 말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문자 한 통 보내세요. 오늘 햇살 참 좋네. 딱 이 한 줄이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마지막 순간의 명료함을 연습하는 겁니다. 뇌에 좋은 기억을 계속 쌓아두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이 아름다운 기억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김순덕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 그날이 평생 제일 행복했다고 하셨죠. 그 기억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왜 환자분들은 죽기 전날부터 갑자기 짐을 싸기 시작할까요? 집에 누워 계시는데도 집에 가야 해요. 버스 시간 놓쳐요 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처음엔 이게 치매 증상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건 뇌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였습니다. 사위는 바로 짐을 싸는 사람들입니다. 죽기 이틀 전부터 갑자기 여행 가방을 챙기기 시작하는 순간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임종병동에서 일하면서 수백 번 본 장면입니다. 환자분들이 죽기 전날부터 갑자기 짐을 싸기 시작하십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도 말입니다. 간호사님, 제 가방 어딨어요? 집에 가야 하는데. 버스 시간 놓치면 큰일 나요. 빨리 표 끊어야 해요. 기차가 곧 출발한다니까요. 처음엔 저도 이게 치매 증상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치매가 없으신 분들도 똑같이 행동하셨거든요. 미국 버팔로 대학교 호스피스 연구센터 크리스토퍼 커 박사님이 이 현상을 15년간 연구했습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 1,400명을 지켜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00명 중 76명이 죽기 전 여행 꿈을 꿨습니다. 그냥 꿈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기차를 타고 버스에 올라타고 비행기 탑승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섭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설렙니다. 마치 오랜만에 고향 가는 것처럼요. 서울 강남에 사시는 72세 박철수 할아버지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연구 기록에 케이스 542번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이틀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새벽 5시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일어나 옷을 입으려고 하셨습니다. 옆에서 주무시던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여보, 어디 가려고 그래요? 물으셨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차 시간이 8시래 늦으면 큰일 나. 고향 가는 기차인데 놓치면 안 되잖아. 할머니는 여보, 지금 새벽 5시예요. 그리고 우린 서울이 고향이잖아요 하며 달래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계속 가방을 찾으셨습니다. 양말을 챙기고 지갑을 확인하시고 신발을 신으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많이 당황하셨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이상해요. 어디 가신다고 짐을 싸요? 치매가 온 건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 뇌가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곧 떠나실 여행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짐을 싸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비슷합니다. 집에 가야 해. 엄마가 기다려. 고향으로 가는 길이야. 그런데 이분들이 말하는 집은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살던 집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시던 그 집 말입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충남 공주. 우리 어릴 적 살던 그 집으로 가야 해. 엄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셔. 3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뇌는 정말 똑똑합니다. 죽음을 끝이 아니라 이동으로 받아들입니다. 영어로 트래블, 여행이라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공포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지금 죽는 게 아니라 어딘가로 가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뇌 스캔을 찍어보면 이때 뇌의 공포센터는 조용합니다. 반면에 기대와 설렘을 담당하는 부분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마치 내일 여행 가는 날 밤처럼요. 박철수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짐을 싸면서 표정이 밝으셨습니다. 무섭지 않으셨던 겁니다. 오히려 엄마 보러 가는구나 하며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할아버지는 정말 평화롭게 가셨습니다. 마치 기차에 몸을 싣듯이요. 옆에 계시던 가족분들도 아버지가 편안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해야 할까요? 마음의 짐을 미리 비워두는 연습을 하세요. 지금 당장 집에 가시면 안 쓰는 물건 딱 하나만 버리세요. 오래된 옷이든 깨진 그릇이든 뭐든 좋습니다. 그리고 버리면서 이렇게 중얼거리세요. 나중에 떠날 때 가볍게 가야지. 물건이 줄어들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집착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진짜 떠날 때 훨씬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짐 많은 여행은 힘들잖아요. 마음의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물건에 집착 안 하셨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도 편안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죽는 순간 우리 눈앞에 뭐가 펼쳐질까요? 제 연구실 컴퓨터에 저장된 뇌파 데이터가 놀라운 걸 보여줍니다. 심장이 멈춘 후에도 뇌는 0.3초 동안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0.3초 동안 우리 인생 전체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뇌가 무엇을 선택해서 보여주느냐입니다. 3위는 바로 주마등입니다. 죽는 순간 0.3초 만에 우리 인생 전체가 눈앞에 펼쳐지는 그 장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마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죽을 때 인생이 그림처럼 쭉 스쳐 지나간다는 거요. 옛날 사람들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과학으로 증명됐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 연구팀이 심장이 멈춘 순간의 뇌 움직임을 측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뇌가 폭발했습니다. 평소보다 5배 넘게 강해진 겁니다. 마치 꺼져가는 전구가 마지막으로 확 빛나는 것처럼요. 더 놀라운 건 이때 기억을 꺼내는 부분이 특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멈춘 그 순간 뇌는 미친 듯이 기억을 재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단 0.3초 만에 말입니다. 0.3초가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아십니까? 눈 한 번 깜빡이는 시간이 0.4초입니다. 그보다도 짧은 시간에 70년, 80년 인생 전체가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뇌가 모든 기억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뇌가 선택합니다. 뭘 선택할까요? 저는 15년간 심장이 멈췄다 다시 살아나신 분들 237명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친절했는지만 보였어요. 내가 사랑받았던 순간만 나왔어요. 돈 많이 벌었던 순간? 안 나옵니다. 승진했던 날? 안 나옵니다. 비싼 차 샀던 날? 안 나옵니다. 오직 사랑과 친절의 순간만 보입니다. 뇌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뇌는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IT 회사를 운영하시는 62세 김태훈 대표님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회사 회의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급성 심장마비였습니다. 3분 만에 심폐소생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죠. 제가 3일 후 회복실에서 김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마치 뭔가 큰 깨달음을 얻으신 것처럼요. 대표님, 그때 뭐가 보이셨나요? 김 대표님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상했어요. 저는 평생 수백억짜리 계약, 직원 100명, 강남 건물.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엔 그런 거 하나도 안 떠올랐어요. 그럼 뭐가 보이셨는데요? 20년 전이요. 직원 5명밖에 없던 시절이었어요. 청소 아주머니가 복도에서 우시길래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애 학원비를 못 낼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자판기 커피랑 5만 원을 드렸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김 대표님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보였어요. 아주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시며 우시던 모습이요. 그리고 느꼈습니다. 아, 이게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었구나. 수백억 계약보다, 강남 건물보다, 그 커피 한 잔이, 그 5만 원이 더 중요했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이 주마등에 나올 것 같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아직 잘 모르겠다면 숫자 1을 눌러주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김 대표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교 연구팀이 심장이 멈췄다 살아나신 분들 140명을 조사했습니다. 100명 중 87명이 똑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사랑의 순간을 봤다고 답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마지막 순간에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1분만 시간을 내세요. 오늘 하루 중 가장 기분 좋았던 순간 하나만 떠올리세요. 손주가 웃었던 모습, 배우자가 건넨 따뜻한 말, 이웃에게 인사했을 때 받은 미소. 그런 작은 순간 말입니다. 그리고 눈 감고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다시 그려보세요. 이게 바로 뇌에 좋은 기억을 저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밤 반복하시면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이 아름다운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김태훈 대표님은 그 일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직원들한테 더 친절해지셨고 청소 아주머니께 매일 아침 먼저 인사하신답니다. 제 주마등에 좋은 장면 하나 더 만들어야죠 라고 웃으시면서요. 그런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주마등보다 더 강력한 장면이 있습니다. 100명 중 84명이 봤다는 그 장면 말입니다. 2위는 바로 먼저 떠난 사람의 마중입니다. 죽기 직전 돌아가신 가족이 문 앞에 서 계시는 그 순간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15년간 1847명을 지켜본 결과 100명 중 84명이 이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냥 꿈이 아닙니다. 약 먹고 본 환상도 아닙니다. 훨씬 더 생생하고 훨씬 더 논리적이고 훨씬 더 따뜻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92세 이영자 할머니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한국전쟁 때 어머니와 헤어지셨습니다. 1950년 할머니 나이 18살 때였습니다. 피난길에서 어머니 손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단 한 번도 못 만나셨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셨죠. 할머니는 평생 그 아픔을 안고 사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혼자 우셨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손을 놓쳐서 미안해요. 옆에서 자식들이 달래도 소용없으셨습니다. 2023년 9월 할머니께서
폐렴으로 입원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회복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사흘 전부터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엄마가 저기 계세요. 저 복도 끝에. 딸분이 깜짝 놀라서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하며 복도를 살펴봤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할머니는 계속 보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할머니가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엄마가 저 문 앞에 서 있어. 고운 한복을 입고. 가족들은 당황했습니다. 치매가 온 건가 싶었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는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7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날 준비를요.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갑자기 손을 허공에 내미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엄마, 왔어요. 이제 같이 가요. 70년 동안 기다렸어요. 이제 엄마 손 놓지 않을게요. 그리고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사람과 함께 집으로 가시는 것처럼요. 옆에서 지켜보던 딸분이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슬프면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일까요? 아니면 뇌가 만들어낸 환상일까요?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교 연구팀이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심장이 완전히 멈추고 뇌 활동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살아나신 분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100명 중 13명이 그 순간에도 의식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뇌가 거의 멈춘 상태인데도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분들이 보신 장면이 다 똑같았다는 겁니다. 돌아가신 가족, 특히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항상 가장 건강했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영자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엄마가 한복 입고 계세요. 젊은 모습이에요. 할머니가 헤어질 때 어머니는 40대 중반이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오신 겁니다. 저는 이걸 35년 동안 수없이 봤지만 아직도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뇌에 산소가 부족해서? 그럼 왜 항상 가장 사랑했던 사람만 나타날까요? 왜 항상 젊고 건강한 모습일까요? 왜 무섭지 않고 따뜻할까요? 현대의학으로는 모릅니다. 그냥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오늘 집에 가시면 먼저 떠나신 부모님이나 배우자 사진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소리 내어 말씀해 보세요. 나중에 꼭 데리러 와줘. 딱 이 한마디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 한마디가 우리 무의식에 각인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공포 대신 반가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 오셨구나. 기다렸어. 이렇게 말입니다. 이영자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70년을 기다리셨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이 두렵지 않으셨던 겁니다. 오히려 기대되셨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1위가 남았습니다. 1위는 이 모든 걸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심장이 멈추고 주마등이 지나가고 사랑하는 사람이 마중 나온 후 그 다음에 오는 건 말입니다. 100명 중 95명이 경험한 그 평온함. 지구에서 느낀 어떤 행복보다 컸다는 그 순간 1위에서 마지막으로 공개합니다. 1위는 바로 말로 표현 못할 평온입니다. 심장이 멈춘 후 느끼는 그 완벽한 평화, 돌아오기 싫었다는 그 순간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15년간 연구하며 발견한 가장 놀라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들,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요. 거기가 훨씬 좋았어요. 다시 살아나서 오히려 아쉬웠어요.
믿으시겠습니까? 100명 중 95명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고, 고통이 아니라 해방이었다고 말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8세 최은숙 할머니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할머니께서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심장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구급대원들이 7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7분입니다. 뇌에 산소가 안 가면 4분이면 뇌 손상이 옵니다. 그런데 7분이나 지났습니다. 병원 도착했을 때 우리 의료진은 거의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3일 후 회복실에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뇌 손상도 전혀 없으셨습니다. 할머니, 그 7분 동안 뭘 느끼셨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창밖을 보시다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마치 가장 편한 침대에 누운 것 같았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 좋았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처음엔 깜깜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따뜻한 빛이 보이더라고요. 눈부시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 품 같았어요.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너무 평온했어요. 평생 이런 기분 처음이었어요. 무릎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프고 그냥 완벽했어요. 80년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이었어요. 그 다음엔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평생 미워했던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 남편 옆집 아줌마. 그런데 미운 마음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오히려 다 이해가 됐어요. 아, 그분들도 힘들었구나. 최선을 다한 거구나 이렇게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간 수백 번 들은 증언이었거든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요. 거기가 너무 좋았어요.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졌거든요.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평온만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말하더라고요. 아직 아니야. 손주들이 아직 너를 필요로 해. 그 소리 듣고 억지로 돌아온 거예요. 할머니는 웃으시면서도 우셨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 생각하면 그리워요. 그 평온함이요. 밤에 잠들기 전에 그 느낌을 떠올려요. 그러면 편안하게 잠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음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오히려 기대돼요. 여러분, 이게 단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이먼드 무디 박사님이 50년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 수천 명을 연구했습니다. 그분들 100명 중 95명이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구에서 느낀 어떤 행복보다 컸다고요? 결혼식 날보다, 자식 낳은 날보다, 복권 당첨된 날보다, 손주 처음 본 날보다, 그 어떤 행복보다 컸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죽음이 두려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몰라서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은 누구나 무섭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문턱을 넘었다 돌아온 사람들은 100% 말합니다. 두렵지 않았다고, 오히려 아름다웠다고요. 최은숙 할머니는 그 일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평생 미워했던 시어머니 산소에 처음으로 가셨습니다. 무덤 앞에서 어머니 이제 이해해요. 미안했어요 라고 우셨습니다. 남편한테도 더 따뜻해지셨고 옆집 아주머니랑도 화해하셨습니다. 이제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남은 시간 동안 사랑만 하고 싶어요. 나중에 다시 그 평온한 곳으로 갈 때 후회 없이 가고 싶거든요. 할머니의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마셔 보세요. 천천히요. 그리고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만 말해 보세요.
누구에게? 그냥 내 생명에게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 느낌이 죽는 순간과 가장 비슷합니다. 평온한 말입니다. 지금 이 평온을 기억하세요. 나중에 마지막 순간이 오면 우리는 바로 이 느낌으로 돌아갑니다. 다만 100배 더 강하게요. 최은숙 할머니도 매일 아침과 밤에 이 호흡을 하신답니다. 죽음 연습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러면 하루가 평온하게 시작되고 평온하게 끝난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15년간 1847명을 지켜보며 배운 가장 큰 교훈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5가지 기억하십니까? 5위, 치매로 5년간 자식도 못 알아보던 분이 마지막엔 30년 전 기억을 완벽하게 떠올리셨습니다. 4위, 죽기 직전 짐을 싸는 이유는 내가 죽음을 여행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3위, 주마등에는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오직 사랑의 순간만 나타납니다. 2위, 먼저 떠난 사람이 반드시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1위, 말로 표현 못할 평온함이 우리를 감싸줍니다. 이 모든 게 과학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제 상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오늘 밤 자기 전 1분만 시간을 내세요. 오늘 가장 행복했던 순간 하나를 떠올리세요. 그게 나중에 우리 주마등이 됩니다. 둘째, 먼저 떠난 가족 사진을 보며 나중에 꼭 데리러 와줘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마지막 순간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셋째, 매일 아침 일어나면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세요. 그게 평온한 하루를 만듭니다. 이 3가지만 하셔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 오늘을 더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미워할 시간이 아깝습니다. 사랑할 시간도 모자랍니다. 저 김태연이 35년간 의사 생활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분들은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더 사랑할 걸, 돈을 더 벌 걸, 더 성공할 걸이 아닙니다. 오직 더 사랑할 걸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사랑하는 사람 꼭 안아주세요. 사랑의 3글자만 말하세요. 내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죽는 순간 우리 곁엔 반드시 누군가 와 있습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평안을 느끼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 건강과 마음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영상 혼자만 보지 마시고 가족들과 꼭 나눠보세요.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시는 분들께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